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내가 먼저 전봇대 뒤에 차를 주차했고 그가 굳이 내 앞으로 와서 전봇대와 내 차 사이로 자기 차를 주차시켰다. 그 비좁은 틈으로 차를 주차했으면 빼는 것도 수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번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조금만 내 차를 뒤로 빼달라고 말했다. 꽤나 성가신 일이었다. 이 일이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일어났을 때는 꽤나 공포스러웠다. 그의 전화번호를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더 큰 고통은 언제부턴가 내가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8204. 그 전화번호가 내 휴대폰에 찍히면 나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실제로 나는 방에도 숨어보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며 머리채를 흔들었고 설거지하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식기세척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귀를 막았다.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빼주세요. 매번 이런 식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차를 빼주는 것도 매번 이런 식이었다. 차를 팔아버릴까, 이사를 할까,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지만 부모님이 물려줄 집을 팔 순 없었다. 어찌 보면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집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차 앞에 전화번호와 함께 집 주소도 적어놓았다. 차는 몇 푼 하지 않지만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거친 2층 집은 당당히 내 소유였다. 그래도 이 고통으로부터 우선 벗어나야 했다. 손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를 멀리 주차하는 것이었다. 아주 멀리. 동네를 2바퀴나 돌고 돌아서 경비실이 없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서 집으로 왔다. 벚꽃이 활짝 핀 봄이었다. 내 바람대로 그 남자에게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나는 오랜만에 낮잠을 잤다.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많은 날 낮잠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나 잠꼬대 같은 말을 웅얼거리면서 말이다. 차가 멀리 있으니 굳이 나에게 차가 필요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기름값도 올랐고 집 앞 주차 공간도 좋고 해서 차라리 없는 게 편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등에 악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눈썹이 생기다가 만 듯 짧았고 입술은 얇았고 머리는 큰 태풍쯤에 금방이라도 다 날아갈 듯 듬성듬성했다. 또 차를 빼달라며 말할 때 그 목소리는 겸손을 넘어 비굴하게까지 보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남자의 두 손은 쉬지 않고 파리처럼 싹싹 비비면서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뭐도 아닌 그 남자 때문에 괜히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했다. 그냥 주차장 바닥에 하얀색 페인트로 큼지막하게 344-7번지라고 적어놓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만에 차가 필요했다. 느릿느릿 차가 있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인도로 은행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이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멀리 내 차가 보이지 않았다. 먼지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주차해둔 곳에는 다른 차가 서 있었다. 그 차 안을 들여다봐도 내 차는 아니었다. 바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차를 찾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버릇이 생겼다. 겨울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나는 범위를 넓혀가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훔친 차를 동네에 주차해 놓았을 리가 없긴 했다. 여보세요. 차 좀 빼주세요. 첫눈이 오는 날이었다. 차요? 죄송한데 조금만 빼주시면 됩니다. 거기 어딘데요? 주차장이요. 어디 주차장이죠? 매일 주차해둔 거기요. 거기?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내 차가 눈에 뒤덮여 빌라 앞에 서 있었고 차 옆에 남자가 서 있었다. 뛰어내려가서 우선 서 있는 차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내 차가 분명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는 여기저기 열어봤다. 타인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남자가 앞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 차를 빼주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창문으로 내 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는 창가에 앉아 밥을 먹었고 침대도 창가로 옮겨 차를 지켜봤다.
장의사 차와 같이 하얗게 눈에 덮인 차는 꼼짝달싹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다. 혹시 내가 모르는 주차장에 비밀이 있나 싶었다. 내가 세워놓은 주차장 바닥에 기름 배관이 지나간다거나 주차장 바닥에 캐캐 묵은 연서 따위가 묻혀 있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이런 일은 없었다. 차 때문에 거의 1년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건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에겐 어떤 결단이 필요했다. 나는 이 악몽과도 같은 일을 끝내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전화번호의 남자가 내 차를 훔친 절도범이라고 했다. 이 남자 맞나요? 경찰서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며칠 전에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전달했고 오늘 합의를 보자고 해서 만났다. 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김동석 씨, 이분의 차를 훔쳤나요? 아니요. 이분의 말로는 당신이 차를 훔쳐서 다시 이분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놨다고 하는데요. 훔친 차를 왜 또 주차를 시켜놓죠? 여기까지 듣고 있던 나는 그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자꾸 차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 차도 당신이 훔쳐서 거기에 갖다 놓았고요.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차 빼달라고 했다고 그 차를 훔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라는 증거 있나요? 나는 그동안 남자로부터 전화를 주고받은 것이며 차가 사라져서 이웃 동네까지 돌아다닌 모든 것들이 떠올랐고 이 방대한 증거들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증거?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USB 메모리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내놓았다. 그 속에는 낡은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찍은 CCTV가 있었다. 동영상에는 레커차에 끌려 나오는 내 차가 보였다. 장기 주차로 차에 먼지가 잔뜩 쌓여서 미관상 불편했던 아파트 주민이 레커차를 불러서 전화번호 밑에 있던 주소로 갖다 놓은 거라고요. 경찰서에서 그 남자가 날 태워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걸어서 집까지 왔다. 밤새 내린 눈으로 걷는 게 힘들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다시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눈 때문에 주차장이 온통 하얗다. 난로를 켰다.